네, 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는 시간입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 3일간의 연휴 끝나고 오늘 또 개장을 했는데 네. 좀 소위 말해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행스럽다는 표현도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2% 급락에서는 벗어나고는 있는데 네.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참 많이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2주 전에 이 의견이 사실은 좀 틀리길 바랬었거든요, 사실. 그런가요? 근데 좀 이제 3천이 좀 붕괴됐고 네.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3천선 깨지냐고 물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장 중에 2% 넘게 급락 나오고 지금 좀 아래꼬리 달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네. 지금 위드 헝다라고 좀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머크 이따가 이제 머크 관련 부분들 좀 말씀드리겠지만 네. 머크 때문에 좀 좋았다가 어제 우리가 휴장이었는데 지금 헝다가 이제 홍콩 증시에 상장된 헝다 그룹이 거래 정지가 다오면서 네. 소음이 또 발생을 했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조금 뭔가 뉴스 플로우가 이렇게 나오면서 또 지수를 좀 발목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게 니케이는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는 아까 3% 넘게 빠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나마 조금 선방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헝다 이슈가 좀 조기적으로 빠르게 뭐 디폴트를 하든 빠르게 구제를 하든 이 둘 중에 하나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위드 헝다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위드 황다 이슈가 뭐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조금은 변동성이 남아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투자 시스펙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하락하니까 네. 오프닝부터 뭔가 약간 버벅댔지만 그래도 이런 새로 고침 시간에 저희가 알찬 아이디어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네. 먹는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저도 이 뉴스 보고 와 드디어 진짜 끝났다. 네. 백신까지 나왔고 치료제까지 있으니 소위 말해서 이제는 조금 시장의 게임 체인저라 그러잖아요. 네. 뭔가 큰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등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머크의 먹는 치료제 과연 게임 체인저로서 기능을 할까요? 일단은 뭐 임상 3상 중간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주말 넘어갈 때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약품명은 이제 몰루피라비르라는 약품인데 775명 대상으로 좀 진행해서 어느 정도 네. 효율성을 좀 거뒀다. 그래서 미국 FDA를 통해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진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좀 밝혔고요. 네.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 뭐 바이오 쪽에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임상 3상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1000명 이상의 또 임상 이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는데 1000명 이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그런 부분은 좀 저는 없지 않아 좀 불안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여태까지 맞는 치료제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백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이제 약으로 복용을 해서 치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저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뭐 통계 자료도 보면은 입원율과 사망률이 각각 절반 이상씩 줄어든다는 이 통계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임상 3상 이제 중간 임상이 좀 마무리되고 만약 최종 임상까지는 조금 남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신호탄으로 좀 해석할 수 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고요. 어쨌든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머크사 말고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에서의 게임 체인저 역할은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악재는 아니잖아요. 악재는 아니고 좋은 뉴스죠. 네. 그렇죠. 치료제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뭐 야, 이것 때문에 정책적인 변화가 소위 말해서 이제 돈을 풀었던 것도 좀 거둬들이고 네. 이런 거 나오기지 않겠냐 하겠지만 이미 그거는 뭐 테이퍼링 이슈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변동성은 이미 시장이 나왔기 때문에 머크의 치료제가 나왔다라는 거는 시의적절하게 뭔가 또 새로운 뭐랄까요 뭐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네. 아니면 뭐 주도주의 변화 우리가 아마 지난주였었던 것 같아요. 주도주 변화라는 게 이런 네. 시장 변동성에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크의 치료제 그리고 계속 저희 매니저님께도 매니저님께서도 말씀한 게 경기주, 뭐 리오프닝주 네. 계속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이제 드디어 머크의 치료제 타고 시장 주도주로 급부상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 산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뭔가 네. 주도주가 바뀌기 위해서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뭔가 손바뀜 현상이 좀 일어나는데 네. 그에 대해서 하락이 여파가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일단 하락은 제가 볼 때는 오늘은 단기 바닥을 찍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어요. 네. 단기 바닥을 찍었지만은 다음 주까지는 무난하게 반등 흐름. 그래서 3,050, 뭐 많이 가면 3,100까지도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부터가 조금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위드 헝다도 있겠고 그리고 뭐 대주주 양도소에 따른 수급의 교란 요인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저는 뭐 무난한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3,000선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요. 어쨌든 주도주가 이 부분에서 아직은 바뀌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뭐 일주일 만에 변하는 건 아닙니다. 통상 그렇겠죠. 이제 분기 동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뭐 짧으면 한 달, 길면 3개월에 걸쳐서 주도주가 탈바꿈하는 움직임들이 이번 4분기에 제가 볼 때 명확하게 보인다라고 확신을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요. 지금 뭐 이 주도주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는 이제 리오프닝 쪽에서는 관광 또는 항공주가 되겠죠. 그렇죠. 오늘 사실 항공주가 중소형 항공주에서 이제 진에어 또는 이제 뭐 제주항공 이쪽만 지금 3에서 7%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제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인수 관련된 부분이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지금 덜 올라가는 분위기가 좀 보이실 거예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제까지는 좀 뉴스 자체가 이 공정위에서 오늘 아침에 발표된 내용이지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된 부분들 일단 공정위에서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뉴스가 나왔는데도 그렇게 크게 좀 상승이 나오는 부분들이 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일단은 너무 그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특히 이제 과속으로 이격 자체가 많이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 못 움직였던 중소형 항공주들이 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항공주를 여러분들 공략하신다. 뭔가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지금 좀 많이 올라간 아시아나항공이나 이런 종목을 좀 선별하는 것보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유나이티드 항공이 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지만은 예. 아직 전고점 못 넘어갔습니다. 예, 아직 전고점 못 넘어갔고요. 현재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니까 네.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뭐 지난번에 여행사 중에서도 뭐 부킹홀딩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제 이틀 동안에 지금 10% 넘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51불인데 이전에 고점이 63불인데요.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 항공주들이 전고점 넘어갔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조금은 빠르게 지금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게 주봉이거든요, 유나이티드 항공. 근데 전고점이 이제 62, 3불이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그 이제 캐파가 큰 게 이제 해외 항공사다 보니까 근데 지금 너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히려 항공주를 공략하실 거면은 차라리 해외 쪽을 공략하시거나 아니면 중소형 항공주. 그래서 지금 중소형 항공주들이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지금 뭐 제주항공, 진에어, TA 항공 이런 쪽이 상승을 좀 보이고 있고요. 제가 항공주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지금 좀 망한 항공사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중고 항공수라고 해야 될까요? 중고 항공 여객기가 이제 어느 정도 매물이 좀 많이 나온 상황인데 이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그때부터 항공주가 좀 크게 좀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이렇게 올라갔지만 아직 미국 쪽은 이 정도밖에 못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좀 더 매력적인 기대 수익률을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항공사가 좀 더 좀 뭔가 이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리오프닝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항공주 관련된 부분도 좀 약간 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지금 항공주를 쫓아가는 부분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들어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대표적으로 항공주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일단은 항공주에 대해서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뭐 굉장히 자세히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뭐 대형사 같은 경우 오히려 해외 항공사를 사자 아니면 중소형주를 국내에서 좀 노리자라고 그렇죠. 했는데 네.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그 카테고리를 보면 굉장히 다양하긴 합니다. 너무 뭐 제가 많죠, 좋아하는 이게 뭐 사실. 카지노부터 시작해서 뭐 여행이라든지 호텔 면세점, 뭐 화장품부터 네. 시작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항공주만 얘기하셨는데 네. 과연 지금 좀 쳐다봐야 될 만한 리오프닝 관련주 좀 짚어주세요.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네. 11월 15일 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또는 그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블랙 프라이데이 모티브한 또 행사가 또 있습니다. 11월 달에 매년마다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된 소비주 여러분들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피어 플레이어라고 좀 말씀드리죠. 단순 사업자를 영위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 개의 물건만 지속적으로 매출을 이익성을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기업들 그게 피어 플레이어인데 그쪽으로 여러분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소비주죠. 뭐 의료 가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네. 관광, 면세 그래서 오늘 호텔신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덜 간 쪽이라고 좀 보시는 게 바로 음식료 네. 이쪽도 슬금슬금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원자재 가격의 상승 관련된 부분이고 전반적인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3월에서 5월 정도의 고점을 어느 정도 다졌거든요, 음식료가. 네. 음식료가. 근데 충분히 지금 거의 한 분기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가격대에 진입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이렇게 좀 리오프닝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에 관해서는 신광수 매니저님 이제 좀 코로나 관련주 백신이라든지 뭐 이제 적집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접근을 좀 지양할 필요가 있겠죠? 아마 WS 리프레시를 시청하시는 분은 네. 대부분 스마트한 우리 시청자분들이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은 아마 거의 없으시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확진자도 1,700명 요번에 또 약간 좀 다운이 됐죠. 네. 아마 2,000명 언더로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실제로 위드 코로나 관련된 또 TF 정부에서 출범 그리고 공청회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백신 관련주 오늘 백신 관련주 빠지는 거는 이제 먹는 치료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사 어느 정도 이 좀 받고 있는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 수혜주들이 좀 하락이 나오는데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코로나 수혜주들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은 반등시마다 종목별로 갑작스러운 뉴스가 나왔을 때 반등시마다 매도하는 전략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자. 그리고 이제는 흐름을 좀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쪽 흐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코로나 관련주들은 좀 반등시마다 매도 의견은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도권 기준으로는 거리두기가 2주 정도 더 강화되긴 했지만 네. 그래도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어선 상황이고 네. 11월에 다가올수록 뭐 경구용 치료제도 좀 더 이제 다른 이제 범위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심을 두자 크게 뭔가 변화가는 과정이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럼 정리하는 차원에서 뭐 리프레시 기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소비주 당연히 소비주가 꿈틀대면은 다른 이제 23개 섹터가 있습니다. 경기 네. 민감주가. 그래서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내수 70%, 수입 70%, 수출은 우리나라는 70%. 그러니까 결국 코스피 지수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70% 넘는 종목들이 대부분 경기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경기 민감주가 이제 뭐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 랠리가 시작할지 아니면 전반전 25분에서 끝나고 이제 전반전을 종점을 향해 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구간이 어느 정도 하락이 마무리되면은 앞으로는 경기 민감주의 23개 섹터의 전반적인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슈팅이 나올 있다. 그에 대한 첫 번째 타겟가 바로 소비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의류, 음식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소비 관련 부분들 연말에는 당연히 보복 소비 관련된 부분들 많이 나오겠죠. 관련된 부분에서 리프레시 기준 한번 세워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빠르게 이제 두 번째 새로 고침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유가 이벤트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매주마다 아마 리프레시 저희가 이제 개편하고 시작할 때부터 그런데 매주마다 에너지에 관련된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만큼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도출이 됐고 유가가 또 7년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하고 가스의 고공행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좋은 거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가나 이제 코스트 부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말을 좀 그럴싸하게 붙인 거긴 하지만 그린 뭐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 그린플레이션이네요. 어떻습니까? 이런 인플레 압력 굉장히 공포로 다가올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 저는 사실 여태까지 인플레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했는데 네. 조금은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인플레 우려감 때문에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부정적인 식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인플레를 좀 경험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스럽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요. 이유는 중국 영향이 좀 가장 크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뭐 석탄, 뭐 석유 여러 가지 원자재를 최대로 수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9시 뉴스에서 보도된 바로 아시다시피 지금 뭐 중국과 호주가 굉장히 좀 외교적인 마찰을 좀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월 달에 이제 호주 관련된 호주 자체가 호주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아마 앵커님도 공감하실 텐데 뭐 주택 가격 지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기가 성장을 얼마큼 할까 글로벌 쪽에서. 근데 호주 쪽에서 지금 뭔가 이 외교적 마찰 때문에 지금 안 판다고 하죠. 그리고 좀 수입도 안 한다. 뭐 서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10월 달에 어느 정도 이에 대한 분위기가 어느 정도 화해 모드로 좀 조성이 돼야지만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들이 좀 잡히는 경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유가 가스가 계속 올라가고 가스는 그나마 좀 많이 올라가서 좀 숨고르기죠. 유가는 신고가 나왔던 배경들은 뭐 오펙에서 감산 관련된 부분들 네. 코멘트 전혀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11월 초로 넘어갔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지 않느냐는 11월 초까지 다음 오펙 회담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80분은 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인플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은 지금 제가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1.5% 넘고 지금 약간 좀 밀렸지만은 거기에 있던 채권 있는 자금이 사실 주식 시장으로 좀 유입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원자재 시장 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는데 이 원자재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이 뭔가 투기적인 포지션들이 마무리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바닥을 찍고 상승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국제 유가 관련된 부분들 혹시나 그에 관련된 에너지 업종들을 포트에서 구성하신 분들은 지금 상황을 제가 볼 때 10월 달 내내는 계속해서 즐기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눌림이 나올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관리하는 고객분들한테 이제 어제는 우리는 휴장이었지만은 저도 이제 미국 주식을 트레이딩하다 보니까 어제 미국 주식 쪽에서 경기주 몇 종목들이 마이너스 8에서 10% 급락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고객분들한테 그냥 사자고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어쨌든 유가는 상승 흐름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사자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는 유가 관련주들이 뭐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특히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미국은 계속 견고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부분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매니저분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잘 보시면 유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유지하게 되면 추세적으로 시장이 막 가기보다는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이 나타나긴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인플레다 유가 얘기가 많이 나올 때는 오히려 유가가 뭐 약간 급변하는 모습이 나온 이후에 시장이 조금은 채비를 하고 다시 달려갔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조금은 안정이 될 필요는 네. 있겠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제 주말 동안에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에 대한 기대가 있다가 그게 물거품이 되면서 네. 유가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원자재 가격의 랠리에서 우리 그래도 좀 기회는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10월 달까지는 좀 추세 상승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석탄도 지금 보니까 240불이가 넘어갔더라고요. 맞습니다. 엄청난 상승이 좀 나왔고 뭐 외교적인 마찰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있는데 저는 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시장으로 이제 자금 유입될지를 좀 평가를 하고 싶은 게 어쨌든 10월 달까지는 시장은 조금 매우 좀 힘들 거다. 다음 주까지는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다음 주가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랠리에 동참하는 거는 저는 당연히 찬성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눌림에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종목 많죠. 뭐 S-오일도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눌릴 때마다 계속 지금 기관과 투신 쪽에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한 가지 제가 자료 하나만 보여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할 텐데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제 센트루이스 연방은행에서 나온 그 금융 시장의 시스템에 대한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지수인데 지금 이제 9월 24일 기준이 여기예요, 여기 이제 보이실 텐데 거의 최저점이죠. 뭔가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을 당시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이렇게 크게 좀 상승이 나오고 이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였죠. 근데도 지금 이제 저점을 계속해서 여기서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많이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뭐 미국 시장도 많이 뭐 버블이 꺼졌다라고 하시면 뭔가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금융 시스템 문제가 아직까지는 지금 헝다 이슈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요게 상승이 나오면 저는 뭔가 진짜 시스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런 분위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기 때문에 뭐 국내 증시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미국 증시는 견고하다.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증시는 좀 10월에 좀 힘들겠지만 미국 증시는 10월 달에는 그래도 눌리면 사자. 요게 계속 견고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신광수 매니저님 9월 14일이죠. 네. 가져가셨던 이 멋진 사명, 글로벌 텍스 프리. 네. 네, 글로벌 텍스 프리가 네. 14점 거의 15%대 수익이 네. 났습니다. 리뷰 부탁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고점까지는 사실은 한 130원 정도 부족했었어요. 한 네. 4,000원 정도 금방이었는데 조금 아쉬웠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면세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까. 뭐 사명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글로벌 텍스 프리 지금 나와 있는데 어쨌든 뭐 오늘 상승, 호텔 신라가 상승이 나오니까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 14%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손절가 터치 안 하고요. 확실히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뭔가 이제 손절가 터치 안 하고 요 근방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좀 했기 때문에 횡보하고 나서 머크 치료제 나오니까 이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수익 실현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거래량 터진 상황에서 윗거래 좀 길게 달아서 간단하게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면서 포트에서 제외하겠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글로벌 텍스 프리 단기적인 수익 실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 프리 수익률 축하드리고요. 자, 신광수 매니저님은 뭐 좀 쉬고 계시죠, 이제 PT? 네, 근데 예. 오늘 제가 앞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단기 바닥은 찍었다고 판단되고 있어서 오늘은 네. 종목을 하나 가지고 오. 왔거든요. 오늘부터는 이제 PT 네. 다시. 이런 날 운동하기 힘든데. 네, 그래서 이번 주 내내는 계속 가지고 갈 겁니다. 이 종목들을.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쉴 때는 좀 쉬고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텐데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OEM 업체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소비주, 의료 업종인데 계좌가 여러분들 많이 안 좋으신데 네. 호전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어, 호전 실업이라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네.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립이 호전적이신데. 네. 죄송합니다. 네. 호전 실험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네. 뭐 코드 번호가 굉장히 단순하죠. 111110. 굉장히 단순하게 돼 있는데 저도 좀 우연찮게 찾았는데 코드 네. 번호가. 어쨌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슬레저 의류 OEM 판매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고객사가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글로벌 에슬레저 1위 업체죠. 룰루레몬 회사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노스페이스 그리고 안다르 이런 기업들한테 지금 OEM 사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주요 고객사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겨냥한 또 행사를 또 소비 행사를 지금 진행하기 때문에 11월을 보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이 종목을 선택하게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복 소비 수혜주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지금 뭐 재난지원금 들어오고 아마 카드사별로도 상생 지원금 월 3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3% 이상 쓰면 10만 원 정도 캐시백 되기 때문에 관련돼서 보복 소비 최대 수혜 관련된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화면 보면서 차트 한번 열어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태까지는 종목들을 이제 목표 기대 수익을 한 15%에서 20% 잡아놨는데 이제부터는 이번 주는 좀 짧게 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시장이 좀 어려워질 걸 판단되고 있어서 이번 주에 좀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요 딱 한 9% 정도 자리가 나오는 지점이죠. 15,900원 선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요. 네. 손절 가격은 목표가 대비해서 좀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13,500원 선 좀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 짧게 잡은 이유는 다음 주부터 좀 시장이 다음 주 옵션 만기 이후부터 좀 시장이 좀 불안한 요소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주에 시장의 반등을 노릴 때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인 상승세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 10% 내외 손절 가격은 마이너스 5%를 잡고 단기적인 종목으로 호전 실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여러분의 계좌도 호전이 되길 바라면서 네. 목표가 15,900원, 손절가 13,500원입니다. 신광수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또 휴일이 지나고 나서 오후 4시에 좀 진행하고요. 여러분들 유튜브로 MBN골드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면 위드 코로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제 유가 향방 관련된 부분도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 전후가 시장이 좀 불안하거든요. 그 관련된 시황 전략도 제가 수립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오후 4시에 MBN골드 유튜브로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면요. 공개 방송 참여 가능하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